새해 예산안 가운데 12.7 범란 기념관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00억 원 줄어드는 등 상당수 불교 관련 정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7곳이 1년 전보다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경을 널리 알려온 해거 스님과 부산에서 불법 홍포에 앞장서온 이정옥 회장이 제30회 조계종 포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종교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 불을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90살 할머니를 구한 불자 스리랑카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 도움으로 불교 꿈나무들이 국가대표 선수촌을 돌아보며 금메달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불교계의 발전과 불교 문화의 계승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예산안 자료를 자체 분석했는데요. 12.7 범란 예산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가량 줄어드는 등 상당수 불교 관련 사업들이 감액됐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019년 새해 우리 불교계의 진흥을 위해 쓸 예산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무실과 문화재청에서 관리됩니다. 종교문화 지원을 위한 내년도 종무실 예산은 565억 9,100만 원. BBS 불교방송이 정부 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불교계 예산은 104억 8천만 원으로 문체부 종무실 전체 예산의 18%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초 정확한 예산 배정은 이뤄지겠지만 잠정 통계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불교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올해보다 감액됐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면서 국민적 인식을 고양시켰던 12.7 범란 기념관 건립 예산은 2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종무실은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도 미뤄지자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도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예산 집행이 이뤄졌을 뿐 사업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무소유 불교문화기념관 건립 사업도 감액됐는데 설계 지연이나 자부담 예산 미확보가 문제가 됐습니다. 문화재청 예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원안을 보면 문화재청은 남북 평화기류 속에서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등 문화재 협력 예산 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040%나 늘어난 액수였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억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올해보다 28억이 줄어 단 5억만 편성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은 내년도 문화재청 사업 가운데 가장 감액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꼽힙니다. 이 사업은 불교문화재의 진단과 보존, 복원, 연구 등 전승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주체인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자부담 59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69억 원을 편성받았지만 건립 예정지였던 경기도 하남시 소재 부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가 어려워져 실집행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의 불교계 몫이 좀 더 반영되기 위해서는 불교계 종단과 교구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교구나 종단 차원에서 좀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만남의 과정들이 더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정각회가 출범할 때는 종단에서 오셔가지고 총무원에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불교의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좋았. 해마다 불교 예산은 이웃 종교들의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각 사찰, BBS 불교방송이 정부 부처, 정치권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불교 진흥을 위한 정당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겠습니다. BBS 뉴스 김연규입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7곳이 1년 전보다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예산을 쏟아붓고 대학도 저마다 취업 중심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이 내년에 공개하기로 한 대학별 취업률을 정영석 기자가 단독 입수해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7곳의 학생 취업률이 1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16년 8월에서 작년 2월 사이 졸업자를 30개 대학이 조사해 교육부로 보고하거나 대학 공시정보 웹사이트 대학 알림이에 전달할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BBS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 대학의 취업률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중 2017년도 고려대 졸업자 취업률은 68.2%로 세 대학 가운데 가장 큰 폭인 5.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대는 1.4% 줄었습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서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하락한 걸로 최종 공시될 것 같아요. 특히 강서구에 위치한 KC대학교, 옛 그리스도 대학은 5.9%로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5% 이상 떨어졌다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른 학교 중에 그렇게 떨어진 대학이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럼 굉장히 많은 수가 떨어진 거고. 서울여자대학교는 5.1%, 서울시립대학교는 4.4%, 한국항공대학교는 4.3%, 한국외국어대학교는 4% 감소했습니다. 반면 조계종립 동국대는 0.9% 하락으로 조사돼 취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취업 담당자는 모든 대학이 학생 취업률 제고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취업률 상승을 이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다들 좋지 않다고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이제 취업이라는 학생들이 취업하려고 할 때 이제 어쨌든 기업에서 많이 채용을 해주셔야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건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각 대학들도 취업 맞춤형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30개 대학 가운데는 성신여자대학교와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의 학생 취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대학 취업률 현황은 내년 초쯤 교육부 소속의 대학 공시정보 웹사이트 대학 알림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출가자들이 학문 수행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장학생 21명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준 것이 고맙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구제가 확립되면 각 교구를 중심으로 스님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되 비구와 비구니에 맞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들 21명에게 내년 3월쯤 총 1억 2,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계종이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용성 스님 전기 소설 25+10은 X의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련된 시상식에서는 운문사 승가대학 도원 스님이 쓴 쇠북소리 세상을 울리다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과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이 참석한 시상식에서 용성 진종장학재단 이사장 화정 스님은 용성 스님 선양 사업을 뒷받침한 지난 날들이 곧 수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선양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불교신문사의 후원 속에 내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불교 개혁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용성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우수상은 정행 스님과 선화 스님에게, 우수상은 관무 스님, 명정 스님, 여여 스님 등에게 돌아갔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 사업을 이끌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종책특별보좌관 보인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일신상 이후로 사표를 제출한 해일 스님의 후임 상임이사로 보인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처한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원만하게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인 스님은 부처님 자비 정신으로 사회 어려운 곳을 보듬을 수 있도록 재단의 시스템과 조직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인 스님은 1982년 암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대원사, 백화암, 홍룡사, 용문사 주지소임을 맡았으며 지금은 조계종 종책특보와 재선중앙종회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불교 포교에 크게 기여한 스님과 불자들에게 주어지는 제30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온 해거 스님과 부산의 수행단체 연꽃 모임을 창립해 불법 홍보에 앞장선 이정옥 회장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금강경 공부 열풍으로 도심 포교의 새 장을 연 해거 스님이 제30회 포교대상 종정상을 받았습니다. 근현대 최고의 학승 탄어 스님의 제자인 해거 스님은 정확히 30년 전 서울 강남 개포동에 조계종단 소위경전 금강경을 공부하는 금강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스님은 12사람으로 시작한 경전 공부가 붐을 일어 40만 명이 금강선원을 다녀갔다며 불교 공부가 개인의 성공은 물론 인격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네. 성공했거든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라. 네. 그래야 다시 또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으로서 끝나고 마니까. 또 한 명의 대상 수상자인 이정옥 회장은 부산에서 수행단체 연꽃 모임을 창립해 42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부산 BBS 신사옥 건립기금을 쾌척하는 등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포교와 교육기금 마련에 아낌없는 보시행을 펼쳤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한 활동을 75세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 회장은 대상의 기쁨을 함께한 회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770명 출근을 하는 이유는 내생장학회라고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참 복이 있어서 제가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부처님을 믿게 됐다는 참 불자가 됐다는 이것만은 저한테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생생의 부처님 회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시상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불법 홍포에 앞장서온 출제가자들을 격려하고 포교가 곧 불교의 시작임을 되새겼습니다. 공로상은 남성사 주지 정우스님과 청암사 주지 상덕스님, 광명이 전 포교사단장, 자비 신행회에 돌아갔습니다. 법륜용사 정현스님과 동년이사 탕경스님, 정주와 한의사 불자연합회 회장, 조명아 백천 장학재단 대표, 연복흠 충북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처장, 월정사 출가학교가 원력상을 받았습니다. 30회째를 맞은 조계종 포교대상은 올해도 전법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들에게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포교가 미래 불교의 희망을 찾는 과정임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자비 나눔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라디오의 거룩한 만남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청취자들의 소중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서울 마포구 본사 3층 법당에서 11월 성금 전달식을 열고 지난달 4차례 방송을 통해 모아진 3,200만 원을 출연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최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수입이 끊겨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순 씨에게 700만 원이 전달됐고 당뇨와 허리디스크 수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13살 김유빈 군에게 75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최초의 이웃돕기 정규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은 지난 1991년 4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00여 가족에게 110억 원 이상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만남은 지난달 열린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일생을 다룬 뮤지컬 보리수나무 아래의 제작 관계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성역화기금을 전하며 불교계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제작 관계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행 스님에게 성역화 불사기금 500만 원을 전달한 뒤 제작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는 미국 뉴욕 프로모션 쇼 등을 성황리에 마치고 현재 국내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화 포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고자 하는 일에 큰 성취가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조계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이웃 종교의 명절을 축하하면서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평화, 자비, 사랑. 다 함께 구호를 외치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화려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을 기념해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기독교, 천주교 인사 등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강압에 힘겨운 약자들에게 평등과 용기를 북돋아 뜨거운 열정과 화합으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크리스마스 상징물이 사찰에 등장한 이색적인 광경에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합니다.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트리의 불빛이 전통 사찰의 고풍스런 전각과 어우러져 따뜻함을 선사하고 전통등 방식으로 제작된 복주머니를 목에 맨 황금 돼지 등이 눈길을 붙잡습니다. 빨간 산타복을 입은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의 신나는 캐럴 메들리가 울려 퍼지자 축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9년째를 맞은 트리 점등식은 종교 간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자는 연등도 그 하나의 깊은 뜻이 있고, 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가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 종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담긴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가 경내 영산전 3존불과 16나한상의 보수를 마무리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은사 영산전 3존불과 16나한상은 모두 서울시 등록 유형문화재로 작년 8월부터 보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1895년 조성 역사가 후불탱화에 기록되어 있는 16나한상은 조선 말기 나한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됩니다. 봉은사는 또 다른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영산전 영산회상도도 보수불사를 완료하고 함께 점안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 90살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사례인데 독실한 불교 신자인 주인공은 한국 사람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한국 영주증을 받아든 남성은 지난 2013년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왜소한 체격의 순한 인상의 그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의 한 가수원에서 일하던 중 인근 주택에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안에 있던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지난 18일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특별 공로자로 영주증을 받게 된 카타빌라 니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니말 씨는 외국인이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한국을 떠나야 했던 니말 씨는 영주 자격을 얻으면서 이제 체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대구 스리랑카 사원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금 받을 때 저희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모두 사람들한테 너무 사랑합니다.
내 연주권 받을 때 100% 알아들어서 바로 사원에 갔다가 기도하고 내 도와줘서 사람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갔다 왔어요. 당시 할머니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니말 씨는 화상과 폐 손상을 입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할머니를 구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위험에 생각해 안 했어요. 빨리 갔다가 할머니 구해온다 생각해 갔어요. 할머니 한국 엄마들, 내 엄마들 다 사람 똑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바로 잡히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니말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일종의 보상 체계가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어요.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이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스리랑카 의인이 이국 땅에서 행한 선행은 이주민들을 대하는 우리의 차가운 시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수담마 스님 등이 올해 불교 활동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설법연구원은 제15회 불교 활동가 시상식을 열어 광주 길상사 아시아발금 공동체 수담마 스님과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임형균 호국충정사 군포교 담당 법사 등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불교 활동가 지원 대상에는 이옥빈 불교여성개발원 베트남 팀장과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등 활동가 4명과 단체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수담마 스님은 지난 2012년부터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스리랑카 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꾸준히 봉행해왔고 이주민 노동자 의료 혜택 지원에도 힘써왔습니다. 불자 체육 꿈나무들이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을 돌아보며 금메달의 희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가 마련한 아이들을 위한 꿈의 현장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고 넓은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의 모습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선수촌 선수식당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식단으로 식사도 해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이 배어있는 진천 선수촌에 불자 체육 꿈나무들이 찾아왔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가 미래 국가대표 체육인이 될 청소년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자선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문홍식 체육인 불자연합회장은 선수촌 법당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훈훈한 격려의 말과 함께 운동화와 체육복을 선물했습니다. 문 회장은 불자 체육 꿈나무들이 성장해 훗날 선수촌 법당에서 다시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각 종목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앞으로 큰 국가대표 선수가 돼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를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선수들도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법당을 찾아왔습니다. TV를 통해서만 보던 올림픽 선수들의 모습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선수들은 후배들에게 운동에 대한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꿈이 국가대표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저도 같이 보고 같이 운동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좀 힘내고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 좀 뭔가 기분이 되게 좋고 좀 더 저도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저도 국가대표가 좀 되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게 되면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불자 체육 꿈나무들은 10년 뒤 이곳에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큰 꿈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전남 구례 사성암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사성암 주지 대진 스님은 전남 구례군청 앞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기부금 1,000만 원과 백미 200포를 전달했습니다. 기탁한 성금과 백미는 사찰 내 커피 판매와 자판기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진 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 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선사시대 빗살무늬 토기와 고려청자 등 우리나라의 대표 유물 557점이 열사의 땅 중동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박물관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알리는 특별전, 한국 문화로 가는 매혹의 여정을 내년 3월 17일까지 전시한다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판 수출식품으로 꼽히는 라면의 올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까지 라면 수출액이 3억 8,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나 증가했으며 연내 4억 달러 돌파가 확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억 달러는 환산하면 4,500억 원이 넘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선사시대 암각화가 있는 울산 반고대 건너편 전망대 주변에서 통일신라시대 건축시설 일부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보 285호인 반고대 암각화 인근에서는 그동안 공룡 발자국 화석은 많이 나왔지만 건축물 흔적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조계사 일주문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네요.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는데 2010년부터 시작돼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는 정겹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이웃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종교 화합이 사회 화합을 위한 큰 울림으로 다가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